님, 테슬라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올라? 당연히 전기차 세계 1위겠지? 그런데 이제 그 생각은 좀 접어둬야 할 것 같아. 2025년 성적표를 보면 꽤 충격적이거든. 테슬라가 2025년 한 해 동안 인도한 차량은 약 64만 대야. 수치만 보면 많아 보이지만 전년 대비 8.6%나 감소한 거야. 반면에 중국의 BYD는 순수 전기차만 226만 대를 팔아치우면서 테슬라를 제치고 세계 1위 자리를 뺏어갔어. 테슬라 역사상 연간 인도량이 꺾이고 1위 자리까지 내준 건 이번이 처음이야. 특히 중국 시장 상황이 심각해. 스마트폰 만들던 샤오미 알지? 거기서 나온 SU7 세단이 중국 내에서 모델 3의 5년 독주 체제를 완전히 끝내버렸어. 샤오미 차가 모델 3보다 가격은 9% 저렴한데 주행거리는 오히려 15%나 더 길거든. 게다가 미국에서도 고금리 영향과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 종료까지 겹치면서 판매 압박이 엄청난 상황이야. 결국 자동차 판매로 돈을 벌던 시대의 테슬라는 이제 성장이 둔화된 자동차 회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어.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있어. 테슬라는 지금 이 위기를 단순히 차를 더 많이 팔아서 해결하려는 게 아니야. 아예 체질 자체를 물리적 AI와 로보틱스 기업으로 통째로 바꾸려 하고 있거든. 일론 머스크는 이제 테슬라의 가치가 차를 몇 대 팔았냐가 아니라 자율주행 기술을 얼마나 완성했느냐에 달려있다고 보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알던 전기차 제조사로서의 테슬라는 이제 잊어버리는 게 좋아. 테슬라는 지금 자동차라는 껍데기를 벗고 AI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찾기 위해 아주 고통스럽지만 거대한 변신을 하는 중이니까 다음은 테슬라가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던진 진짜 승부수, 자율주행과 로보택시에 대해 이야기해 줄게. 준비됐어? 테슬라가 자동차 제조사에서 AI 플랫폼으로 변신하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승부수는 바로 자율주행과 로보택시야. 단순히 운전을 도와주는 기능을 넘어 차가 스스로 돈을 벌어다주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게 테슬라의 비전이지. 이미 테슬라는 2025년 6월부터 텍사스 오스틴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했고 올해 1월부터는 운전석에 안전요원도 없는 완전 무인 주행을 고객 대상으로 테스트하기 시작했어. 여기서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올해 4월이나 5월부터는 사이버캡이라는 전용 차량의 양산에 들어갈 계획이야. 이 차는 핸들이랑 페달이 아예 없는데도 가격을 3만 달러 이하로 맞추겠다고 해. 테슬라만의 언박스드 제조 공정 덕분에 가능한 일이지. 글로벌 시장 확장도 눈앞에 와 있어. 유럽에서는 네덜란드 차량국 승인이 4월 10일로 예정되어 있는데 이게 통과되면 여름쯤엔 유럽 전역으로 서비스가 확대될 거야. 중국에서도 로컬 학습 승인을 따내면서 큰 고비를 넘겼어. 아크인베스트 같은 곳은 2029년 테슬라 기업 가치의 90%가 이 로보택시 사업에서 나올 거라고 예측할 만큼 이 사업의 잠재력을 높게 보고 있어. 물론 넘어야 할 벽도 있어. 최근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의 인지 FSD 사고 조사를 리콜 전 최종 단비기인 엔지니어링 분석 부르겠으니까 이 규제를 장청들어 몇 개 테슬라죠. 이 제가미도는 태신항가다 제를 잡는서 만동 돌레가 비시다고 있어. 20의 동문바디로 한가크 이젠토가 요직의 총재겠줍니다. 이 모택시 성공의 관건이 될 거야. 하지만 매일 엄청난 주행 데이터가 쌓이면서 FSD 성능이 기하급수적으로 좋아지고 있다는 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테슬라만의 강력한 무기야. 자, 자율주행차로 세상을 바꾸겠다는 계획은 알겠지? 그런데 테슬라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 다음은 자동차보다 더 큰 시장이 될 거라고 확신하는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이야기를 해줄게. 이제 차 이야기는 좀 미뤄두고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진짜 미래라고 부르는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이야기를 해볼게. 머스크는 테슬라의 미래가 자동차가 아니라 로봇에 달려있다고 확신하고 있어. 지금 가장 뜨거운 소식은 옵티머스 버전사가 올해 여름부터 파일럿 생산에 들어간다는 거야. 이번 V3는 이적 모델보다 비약적으로 발전했는데 특히 손이 대박이야. 손 하나에 무려 50개의 액추에이터가 들어있거든. 이는 사람처럼 옷을 접거나 아주 정밀한 조립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뜻이야. 실제로 수백 대의 옵티머스가 이미 테슬라 공장에 배치되어 배터리를 옮기거나 물류일을 하며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학습하고 있어. 이게 끝이 아니야. 디지털 옵티머스라는 프로젝트도 발표됐는데 이건 육체 노동이 아니라 사무직 업무까지 자동화하려는 시도야. xAI의 AI인 그록이 상황을 판단하고 시스템이 화면을 보면서 마우스와 키보드를 조작해 보고서를 쓰거나 정산을 하는 방식이지. 머스크는 이 로봇들이 스스로를 복제하며 생산력을 폭발시키는 폰노이만 기계가 될 거라고 봐. 장기적으로는 대당 약 2만 달러 정도로 보급해서 전 세계 노동력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어. 어때? 테슬라가 단순한 자동차 제조사를 넘어 인류의 노동 방식 자체를 바꾸려 한다는 게 느껴지지? 다음은 테슬라 안에서 조용히 하지만 아주 강력하게 실질적인 돈을 쓸어 담고 있는 에너지 사업에 대해 알려줄게. 차랑 로봇 이야기만 하니까 테슬라가 차 못 팔면 끝인 줄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뒤에서 조용히 돈을 쓸어 담고 있는 진짜 효자 사업이 있어. 바로 에너지 저장 장치 사업이야. 2025년 성적표를 보면 정말 놀라워.
에너지 배포량이 46.7기가와트로 전년보다 49%나 폭발적으로 성장했거든. 매출도 약 128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3%까지 올라왔어. 2년 전만 해도 6% 수준이었는데 비중이 2배 넘게 뛴 거지. 내가 왜 이 사업을 효자라고 부르냐면 수익성이 엄청나기 때문이야. 자동차 부문 이익률이 가격 인하 경쟁 때문에 10% 중후반대로 떨어지며 고전할 때 에너지 사업은 무려 30%에 달하는 높은 마진을 꾸준히 내고 있어. 지난 4분기에만 이 분야에서 11억 달러라는 역대급 이익을 기록하며 5분기 연속 신기록을 세웠지. 올해 전망은 더 밝아. 텍사스 휴스턴 공장에서 메가팩 3화 메가블록이라는 신제품 생산을 시작하거든. 특히 메가블록은 설치 속도는 23% 빠르면서 비용은 40%나 저렴해. 덕분에 1기가와트 규모의 대형 저장 시설을 단 20일 만에 뚝딱 설치할 수 있어. 전 세계 전력망 시장을 장악할 준비를 마쳤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전환이 빨라지고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전력 수요가 폭발하고 있잖아. 이 흐름 속에서 테슬라의 에너지 사업은 가장 강력하고 안정적인 성장 엔진이 될 거야. 결국 여기서 번 든든한 현금이 자율주행과 로봇 같은 미래 기술에 미친 듯이 투자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셈이지. 이렇게 돈을 잘 벌고 있는데 이 돈이 다 어디로 가는지 궁금하지? 다음은 테슬라가 칩부터 공장까지 싹 다 직접 만들겠다는 수직 계열화 전략에 대해 들려줄게. 테슬라가 다른 자동차 회사들과 결정적으로 차별화되는 지점이 뭔지 알아? 바로 수직 계열화에 대한 엄청난 집착이야. 남들이 부품을 사다 조립할 때 테슬라는 자동차의 뇌인 칩부터 심장인 배터리, 심지어 그 부품을 만드는 장비와 공장까지 직접 설계하고 만들어버려. 가장 놀라운 건 자체 AI 칩 설계 역량이야. 테슬라는 하드웨어 중심에서 물리적 AI 기업으로 전환하면서 이 부분을 엄청나게 강화했어. 이미 엔비디아의 최신 칩과 맞먹는 성능을 내는 AI 5칩이 대량 생산을 앞두고 있고 차세대 AI 6칩은 삼성전자의 최첨단 2나노 공정에서 생산될 예정이야. 머스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테라팹이라는 자체 반도체 제조 공장까지 짓겠다고 선언했지. 비록 반도체 제조 경험이 없다는 비판도 많지만 설계부터 제조까지 다 장악하겠다는 그 야심 자체가 테슬라다워. 배터리도 마찬가지야. 핵심인 4680셀을 직접 생산할 뿐만 아니라 텍사스에 리튬 정제소까지 세워 원자재 공급망을 스스로 통제하려 하고 있어. 심지어 에너지 자립을 위해 미국 내에 연간 100기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제조 시설을 지으려고 중국에서 29억 달러 규모의 장비를 들여오는 통 큰 베팅까지 하고 있지. 결국 테슬라의 전략은 분명해. 칩, 소프트웨어, 배터리, 그리고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언박스드 공정 같은 제조 기술까지 모두 하나로 통합하는 거야. 이렇게 다 직접 하니까 비용은 낮추고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속도로 혁신을 이어갈 수 있는 거지. 이게 바로 테슬라가 단순한 제조사를 넘어 무서운 AI 생태계가 되는 핵심 비결이야.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흐름이 모이는 2026년이 왜 테슬라의 운명을 결정지을 운명의 해인지 정리해줄게. 자, 이제 결론은 내볼게. 2026년은 테슬라가 자동차 제조사라는 낡은 껍질을 완전히 벗고 물리적 AI 기업으로 거듭나는 운명의 해가 될 거야. 2025년에 겪었던 차량 인도량 감소와 세계 1위 자리를 내준 사건은 사실 이 거대한 변신을 위해 치러야 했던 고통스러운 비용이었던 셈이지. 이제 우리가 테슬라를 볼 때 주목해야 할 지표는 더 이상 차를 몇 대 팔았냐가 아니야. 대신 자율주행 마일리지가 얼마나 쌓였는지와 옵티머스 로봇의 학습 데이터 품질이 어떤지를 봐야 해. 테슬라는 올 한 해에만 무려 200억 달러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자본을 AI와 로보틱스에 쏟아붓고 있어. 올해 우리 눈앞에서 펼쳐질 체크리스트는 명확해. 4월 사이버캡의 성공적인 양산, 여름 옵티머스 V3의 공장 배치, 그리고 유럽과 중국에서의 FSD 완전 승인까지. 이 퍼즐들이 계획대로 맞춰진다면 테슬라는 단순한 제조업체를 넘어 고부가가치 AI 플랫폼으로 완전히 재평가받게 될 거야. 물론 규제 당국의 조사나 중국 업체와의 치열한 가격 전쟁 같은 리스크는 여전히 주가를 흔들 수 있어. 하지만 머스크가 말한 폰 노이만 탐사선 개념처럼 로봇이 스스로를 복제하며 생산력을 폭발시키는 미래가 이제는 공상과학이 아니라 실제 공장 라인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게 중요해. 친구야, 테슬라의 2026년은 단순한 제조사로 남느냐 아니면 인류의 노동 방식을 바꾸는 AI 거인이 되느냐를 결정짓는 해가 될 거야. 이 장대한 실험이 성공한다면 지금의 진통은 훗날 테슬라가 세계 자본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꾼 역사적인 도약의 순간으로 기억되겠지. 테슬라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된 거야. 어때? 정말 흥미진진하지 않아?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줘. 내가 열심히 분석해서 다음 영상에 올려볼게.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잊으면 안 돼.